자, 우리 잘 쓰셨죠? 309페이지 공동소유. 이 공동소유가 한 문제 나옵니다. 공유, 합유, 총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우리 공유관계 해갖고 잘 정리해놨는데 도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유는 다수인이 인적 결합 없이 2인 이상을 소유하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공유라고 했죠. 합유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자들 간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했죠.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 사원 총유라고 했죠. 우리 교의 재산이라든가 종중 재산 이런 것들이 총유. 그러면 지분, 공유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죠. 그렇지만 합유는 전후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지분이 처분이 되죠. 자유롭지 못하죠. 전후의 동의.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고 공유물의 처분 변경. 여기 전후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죠. 합유물도 마찬가지고. 총유는 사원치의 교류로서 처분 변경할 수 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는 지분의 비율대로 또 합유는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총유도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사용수익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 합유물의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치의 결의가 있어야죠. 관리, 이용행위, 이용계량행위 이 공유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고 합유도 계약에 따라서 정하는 데에 따라 할 수 있고 총유는 사원치의 결의를 해서 가능하고 분할, 공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합유는 조합이 해산했을 때만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 못하죠. 총유는 아예 분할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공유, 부동산일 때는 공유 등기해야죠. 이 지분도 등기 사항인데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합유 지분은 이건 등기 사항이 아니죠. 그냥 합유라는 등기만 가능하죠. 총유는 단체 명의로 등기하든가 이래야지 이 뭡니까? 총유 등기라는 건 없죠. 단체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뒷장에 넘어가서 공유 성립이다 해갖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과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 나눠지죠.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은 우리 부동산일 때는 공유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분도 등기해야 하는데 거기 B번에 세 번째 줄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라고 나오죠. 실제 지분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관계도 성립되는 거고 공유 지분 311페이지 공유 지분은 이 뭡니까? 당사자 의사로 정해지는 건데 이게 불분명할 때는 균등한 걸로 추정하는 거고 지분의 내용, 지분의 처분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여기 기억번에 제일 밑에 기억번에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양도, 담보 제공, 포기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런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공유물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 뭡니까? 만약에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닐 때는 어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과반수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로서 이용행위로서 할 수 있지만은 지분의 탄력성이다 해서요.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거.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이번에 공유지분의 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공유지분의 포기는 제일 밑에 줄에 등기해야만이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거기 색칠해야죠. 등기해야만이.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해야 한다. 등기 없어도 된다. 등기해야 한다. 313페이지 공유자 사이의 관계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 동의를 얻어야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팔아먹었을 때 거기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만 유의하고 다른 공유자의 등기의 이 뭡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지금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전부를 가부 동의 없이 전부를 다 팔아먹었어. 병한테.
가부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의리 그러면은 전부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사람은 전부 취득한다. 이 매도인의 지분만 취득한다. 매도인의 지분만. 유효하죠.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거든요. 매도인의 지분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전부 말소등기 청구는 못 오고 이 지분은 유효하니까 자기 지분의 말소등기 청구만 가는 거죠. 전부 말소등기 청구는 못 오고 지분의 말소등기 청구만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매도인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해갖고 자 공유무로 관리 보존행위다. 공유무로 관리 보존행위는 거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기억번의 세 번째 줄 공유자 1인이 당해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의 원인무효에다 동그라미 쳐죠. 원인무효 소유권 등기가 경유됐으면은 그 등기의 전부를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등기 제3자의 등기의 전부 말소등기 청구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보존행위로서 각자 할 수 있죠. 직장에 넘어가서요. 니은번을 보니까요. 자기 지분을 떠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거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기 니은번에 첫 번째 줄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제일 세 번째 줄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써있죠? 그 밑에 판례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것 좀 보세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을의 지분이 병에게 을의 지분만이 병에게 원인 없이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원인 없이 등기가 됐어요. 을의 지분이 불법 등기가 됐어. 병에게. 그러면 갑은 이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말소 등기 청구 못 오죠. 왜 못 옵니까? 지금 자기 것이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자기 것만 챙겨야지. 오지랖 넓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 것까지도 챙길 수는 없다는 거.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 판례를 읽어보면은 이건 보존행위라 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곡이라는 얘기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 없다.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거기 위에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밑줄 쳤잖아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의적이라는 얘기는 제3자한테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아니다. 보존행위 아니다. 이건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행위 같으면은 행사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관리행위다. 관리행위는 거기 기억의 두 번째 줄에 이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써있죠? 과반수.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은 과반수예요. 2분의 1 넘어야 과반수예요. 2분의 1은 반수라고 그러죠.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자라는 건 넘을 과자. 2분의 1이 넘어야 과반수지.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반수라고 그래요. 그냥. 과반수는 2분의 1 이상. 뭔 말인가 알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자, 여기. 그러면 과반수 가진 자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315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상가 건물에서요 우리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 상가 임차인 임대인한테. 근데 여러 가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거절하는데 그 상가 건물이 공유예요, 공유.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단독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제일 위에 상가 건물이 공유인 경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관리행위에 속하므로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된다. 과반수로서 할 수 있다 없다. 갱신 거절로 통지. 이게 나올 것 같아. 한 지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용수익권을 여기 사용수익권은 사실상 포기나 마찬가지인 이걸 포기로 하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말 찾았어요? 그것은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제일 밑에 줄에.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그 지분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걸 알고도 양도받았다는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 빈 껍데기 승계하는 거잖아. 지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에서요. 나대시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 거기 신축에다 동그라미 쳐줘. 판례. 신축하는 거. 동그라미 쳤어요? 이것은 관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처분 변경이라는 거. 거기 신축에다가 처분 변경 써놓으세요. 그러면 처분 변경이니까 이건 과반수로 된다는 얘기예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원의 동의. 과반수 갖고 안 돼.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과반수로 안 돼요. 이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3분의 2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는 그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 왜? 3분의 2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원의 동의. 그걸 아냐몰로 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공유물의 부담 266조 관리비용 그런 것들은 세금이나 지분의 비율로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지분의 비율로 세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죠. 그러면 이 항을 보니까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는 자가 있어요. 의무를 이행을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의 매수 청구권이 생기죠. 지분의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공유물의 분할이다. 공유물의 분할. 자, 우리 여기 분할의 자유 317페이지. 분할 청구권은 5번째 줄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냥 행사하면은 분할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예의. 5년 범위 내에서 이게 29위 시험 문제잖아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이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연장이 가능하죠. 5년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게 29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이다. 제일 밑에 1번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 원칙 써놓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이죠. 거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인정된다. 거기다 붙여야죠. 재판상 분할은 어떤 때만 인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뒷장에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판결은 디귿번에 형성 판결이니까 거기 형성 판결에 동그라미 쳐줘. 우리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후 효력이 생긴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하지 않고도 물권 변동 후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지 않고도. 그걸 눈여겨봐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협의상 분할은 등기해야 하잖아요. 협의 분할은 등기가 있어야죠. 이건 등기가 필요하죠. 근데 재판상 분할 중에서 재판상 분할은 우리 분할 판결에 의한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조정이 성립됐다라고 나와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합의가 되는 경우 있잖아. 협의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건 협의상 분할이나 마찬가지니까 등기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조정이 성립됐다. 이게
법원에서 그랬을 때는 등기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판결에 의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조정과 판결이 틀리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판례 박스에 4번 있잖아요. 판례 박스의 4번에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그냥 공유로 남겨놓는 방법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자, 분할을 원하는 자에게만 분할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공유로 남겨놓는 분할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보죠. 오케이? 분할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각자 단독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소고표가 없는 게 원칙이죠. 동그라미 2번에 소고표 없다. 상속재산 분할만큼만 소고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거기 밑줄 쳐야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지분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후 현물 분할이 된 경우다 나오죠. 제일 밑에 종전 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 집중되는 건 아니다. 집중되는 건 아니다. 색칠해야 돼. 이게 뭔 말입니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을의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자가 설정자죠. 이자가 설정자고 갑은 동의가 필요 없어. 지분을 처분하든가 담보 제공하든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갑의 동의가. 근데 이게 현물 분할이 돼갖고 갑과 을이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겁니다. 나눠 가졌을 때 이 저당권은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쪽에도 지분의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이쪽에도 지분의 저당권이 따라가고 이쪽에도 따라간다는 거. 각각 분할 부분에 지분의 저당권이 존속하는 거지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 집중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틀렸죠.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써있죠? 그러면 선생님 갑은 병한테 돈 안 빌렸는데 자기가 가져간 부분에 2분의 1이 저당권이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우리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실행이 돼서 2분의 1이 경락인에게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현물 분할이 됐더라도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아까 밑줄 쳤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쳤죠?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가번. 자, 그거 정리해드렸고.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321페이지 합유는 자, 우리 조합 재산, 그러니까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한다? 합유. 그래서 합유 성립이다.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서 성립되는 거. 그래서 조합 재산에 관해서 성립되는 게 합유다 해서 나오죠. 1번의 제일 밑에 우리 부동산이 합유일 때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합유 등기해야죠. 1번의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다수인이 수탁자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이다 동그라미 쳐죠. 신탁재산이다 하면은 합유다 그러죠. 합유. 근데 혹시나 하니까요. 다수인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나오죠. 명의신탁이라고 나왔어요. 명의신탁은 공유다라고 판결 내리죠. 자, 신탁재산하면 합유죠. 근데 신탁재산이다 동그라미 치라고. 여기 명의신탁이다 동그라미 쳐죠. 이것은 합유다 공유다. 공유. 명의신탁과 신탁재산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판례죠. 판례. 다수인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공유다. 밑에다 써놓으라니까? 밑에 없으니까. 써놓으라고 써준 거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합유관계다 해서 합유관계는 의무규정이라는 거. 의무규정. 그 다음에 합유물의 보존, 변경, 처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각자 할 수 있고 변경, 처분은 전원의 동의. 각자 또는 전원의 동의.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다. 지분은 거기 2번에 1번. 지분을 가진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거기다 붙여줘.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자,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하죠. 지분 후 처분은 전원 후 동의가 필요하죠. 동그라미 2번. 지분 후 처분은 각자 할 수 있다. 전원 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원 후 동의. 그 다음에 3번. 합유 지분 후 포기.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 이거 2번이나 나왔죠. 합유 지분 후 포기도 등기해야만이 물권 변동 후 효력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판례 이게 4번이나 나왔죠.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죠. 거기 파란 글씨에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승계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합유자의 이 지분 비율로 귀속돼 버려요. 상속이 안 된다는 거. 323페이지. 제일 위에 합유 등기해야 하는데 합유자 명의로 단독 등기를 1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게 27회 기출문제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거. 거기 원인 무효. 합의 등기 대신에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뭐다? 원인 무효. 무효인 등기다. 합유는 분할을 못 얻는 것이 원칙이죠. 분할 청구 못 한다. 하지만 합유 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이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거기 2번째 줄, 4번의 2번째 줄. 조합의 해산으로 합유 관계가 종료되면은 합유물을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유물을 분할해 가는 규정을 준용한다 써 있죠. 원칙은 분할 청구 못 얻죠.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죠. 총유 관계. 제일 밑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사원치의 결의하고 보존행위도 사원치의 결의가 있어야죠. 뒷장에 넘어가서.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소유를 다 공부했는데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27번 문제, 424페이지 27번 문제 찾았어요?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과반수잖아요. 을은 소수 지분권자고. 자, 관리 방법이 별도 협의하지 않았을 때 틀린 거.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죠. 적법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병한테 빌려줬어. 그럼 병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죠.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1번 벌써 틀렸네.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의 전부에 대해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지분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단독 명의로 해놨을 때는 을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하죠. 그렇지만 자기 지분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 갑이 3분의 2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3번. X토지에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가 됐어. 그러면 아무나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로. 자, 전부 원인 무효 등기가 됐을 때 을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보존행위로. 자, 4번.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거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의 비율로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자기 지분 비율 내에서만. 그럼 4번 맞았고 5번. 자,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과반수로 된다고 했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전원의 동의. 그러면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자도 건물을 신축할 수 없죠. 을의 동의 없이는. 아까 건물의 신축은 관리다. 처분 변경이다. 처분 변경. 아까 썼잖아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뭐 확인해 볼까? 아까? 여기
판례박스. 여기 315페이지. 315페이지 판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 변경이니까 전원후동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전원후동이 없이는 과반수 갖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확인 사살을 했고 우리 용의물권으로 들어가야겠죠.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빌려서 사용하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발생하죠. 토지를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권리다.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지, 이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의 토지를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지상권자 거죠. 지상권자, 빌려 쓰는 자를 권자라고, 빌려주는 자를 설정자라고. 오케이? 이해가죠? 이게 지상권이죠. 그래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여기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의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미술 취하죠. 1번에 동그라미 2번. 지금 지상권 들어갔어요. 지상권. 여기 326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2번 미술 쳤어요? 자, 지상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만약에 지상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존속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만 따로, 지상 건물과 따로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 분리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지료, 제일 밑에 땅의 사용료를 지료라고 그러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요소가 아니다라는 건 유무상 다 가능하죠. 유상으로도 무상으로도 할 수 있죠. 지료는 327페이지 제일 위에 지료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죠.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지료는 등기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기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의 세 번째 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이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이에요.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금지 특약은 무효다 써놓으면 되죠. 그런 것들을 못 얻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죠. 자, 그런 거 해결했고, 여기, 존속기간, 비교 나왔고, 뒷장이 넘어가서요. 지상권의 취득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등기 없어도 취득하지만 하나 점유부 취득 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취득지 완성은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죠. 법정지상권도 처분하려면.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 이 미만으로 단축하지 못하죠. 이 미만으로 약정하면은 이 기간으로 올라서죠. 30년, 15년, 5년. 329페이지. 최단 존속기간이다. 이 기간보다도 짧게 정할 수 없는데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하죠. 1번의 제일 끝에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일 때는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 없다라는 거. 최장기간은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 영구만하게 인정된다. 허용된다.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인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종료물의 최단기간.
종류물도 없어요. 그러면 15년이라는 거. 종류물을 정했을 때는 종류물로 최단기간. 종류물도 없을 때는 얼마? 15년. 그렇지만 수목은, 수목에다 동그라미 쳐죠. 언제나 30년.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종료무로 취당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종료무로 취당기간. 30년, 15년, 5년. 이거란 얘기야. 근데 종료물도 없어.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어. 정하지 않는 경우. 종료물도 안 정했어. 그러면 15년이라는 얘기예요. 15년. 근데 수목은 언제나 30년. 헷갈리지 마세요. 기간이 약정이 없더라도 종료물을 정해놨어. 그러면 종료물로 취당기간이야. 근데 종료물도 정한 바가 없어. 뭘 소유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종료물이야? 이게 종료물인데 그것도 정한 바가 없어. 그럼 얼마? 15년. 그렇지만 수목은 나중에 정했더라도 얼마? 30년. 수목은 언제나 30년. 자, 계약갱신이다. 계약갱신. 330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을 때, 기간을 연장을 청구했을 때 동그라미 2번 설정자가 이걸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거절했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갱신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 설정자가 연장 안 해준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 못 한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사야 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사야 한다는 거. 자, 그런 거.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 5번째 줄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특약은 무효죠.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특약은 무효라는 거.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은 거절 못 한다겠는데, 자, 여기 니은번 매수 청구권 행사 즉시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계약은 뭐냐? 그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가격이 그 건물 가격, 행사 당시의 시가가 건물 매매 대금이라는 거예요. 시가가 매매 대금. 자, 331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이다.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이 생기고 또 상인관계 규정도 적용되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하고 또 물권적 청구권도 생긴다 써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상권자에게도 인지사용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죠. 인지사용 청구권이 상인관계죠? 그게 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지상권의 처분이다. 지상권은 양도, 임대,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거기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거기 금지하는 특약은 뭐다? 무효이다. 그걸 금지시킬 수 없죠. 지상권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치료는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했는데 치료가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해야만 제3대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해야만. 그런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치료 증감 청구권이다. 치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거. 치료 체납의 효과. 여기 동그라미 2번에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2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대신 이 연체된 기간은 종전 후 소유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 얘기는 토지가 양도가 됐을 때는 양수인에게 연체 기간이 2년 이하만이 소멸 청구할 수 있지 양도인의 연체 기간을 합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거.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이다. 소멸. 333페이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이게 28이슈 문제 답이 됐죠.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두 번째 줄에 자,
이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돼서 소멸을 청구할 때는 설정자는 소멸 청구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거.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렸죠. 그게 답이 됐죠.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설정자가 저당권자한테도 통지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통지 후 즉시 저당권이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 그걸 아냐물로 인해서 28일 시험 문제 나왔죠.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지상권은 소멸의 효과다. 지상물 수거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자, 우리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의 수전 의무는 지상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죠. 자, 밑에 줄에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특수지상권이다 해갖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이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335페이지에 자, 기억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했을 때 분묘기권이 생기고, 니은번.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해갖고 20년 동안 평원공연에게 경과됐을 때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시효 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데, 여기 이게 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장사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이것 좀 눈여겨보세요. 2001년 1월 13일부로 장사법이 제정이 됐죠. 그러면 이전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법의 제정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분묘가 설치됐어요. 묘 설치 후. 그리고 이제 20년이 완성되는 경우 있죠? 이것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 묘가 설치된 것은 취득시효가 부정된다는 얘기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묘가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그 후로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 묘가 설치된 거 20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 자, 자기 소유의 묘를, 자기 토지에 묘를 설치해 놓고 토지를 팔았는데 묘 이장을 특이하게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분묘기권이 또 생기죠. 디귿번에. 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원칙은 종손이 취득하는 거죠. 종손이.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 묘라는 기능을 하는 걸 봉분이라고 하잖아요. 봉분. 그 다음에 시신이 있어야죠. 시신. 봉분과 시신이 다 갖춰져야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분묘기권 안 생기죠. 그렇죠? 봉분. 자, 존속기간. 묘를 존속하고 제사를 봉헌을 존속하는 거죠. 제일 밑에 합장 여부,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하죠. 자, 기존 분묘 위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새로운 묘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묘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337페이지. 치료는 취득시의 경우는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이라는 거. 동그라미 4번에 무상.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지상 어느 한 층만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우리 여기 수서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SRT인가? 그것이 수서부터 평택까지 지하로 뚫려 있잖아.
그래서 KTX가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곳은 2시간 걸린대. 가봤어요? 타봤어요? 종종 타요? 그래요? 2시간밖에 안 걸린대. 근데 그게 뭐 얼마가 더 비싸다면서? 왜? 만 몇천 원이 더 비싸대. 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서울에서 2시간 만에 부산까지 갔다는 것은 그 부산에서 뭐 일 보고 와도 그냥 한나절에 오는 거잖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간 구분이상권. 구분이상권은 지상, 지하 어느 한 층을 정해서 그 공간만 설정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수목에다 동그라미. 구분지상권은 땅속에서 나무 키울 일은 없잖아. 그렇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구분지상권은 설정이다 해갖고요. 여기 2번에 1번에 세 번째 줄. 반드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등기해야죠. 그렇죠?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제한물권자,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죠. 그 승낙이 있어야만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제한물권자의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구분지상권도 일반지상권이나 마찬가지로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되고 일반지상권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 자, 339페이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해서 나오죠.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죠. 이 법정지상권은 별표여서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법정지상권이. 꼭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고 우리가 10분간 쉬어야죠. 자,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상 생기는 거니까 등기 없이 발생하죠. 등기 없이 발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죠.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렇다는 거. 그럼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또는 수목이 동일 소유야죠. 동일 소유가 아니면은 법정지상권이 생길 리가 없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부터 출발해야죠. 근데 어떤 사유로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안 생긴다면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잖아.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알아야죠. 305조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 누구에게 발생하냐? 이것만 알면 되죠. 여기서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이자에게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설정자에게 발생한다. 인정된다. 전세권자한테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죠. 설정자에게 발생.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는데 을에게 건물을 빌려줬어. 건물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당연하게 설정자의 토지잖아. 토지 이용권이 당연하게 이 전세권자에게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더라도 건물을 전세를 빌려줬으면 토지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토지가 설정자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 돼버렸어. 병 것이 돼버렸어.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가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안 생긴다면 이 사람 날라다니냐고. 이 사람 날라다니다가 이 사람이 또 날라다니냐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발생해야 하냐? 이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만이 을도 보호가 되고 갑도 보호가 되고 양쪽을 다 보호해야죠. 이자의 타인의 토지 이용권은 당연히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자가 설정자잖아. 건물 소유자잖아. 이자에게 발생한다.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되죠. 오케이? 타인의 토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366조. 저당권의 경매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저당권의 경매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건물이 반드시 있었어야죠. 그 후에 건축해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일 소유해야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하고 동일 소유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발생하죠. 등기 없이 발생하죠. 자, 세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자, 이 두 가지는 강행규정인데 이건 의무규정이죠.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이것은. 자, 이건 뭐냐. 자, 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 동일한 소유자에게 쓰겠을 때, 틀리게 됐을 때 건물의 철거의 특약이 없어야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한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판례로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되죠. 자, 법정지상권. 자, 우리 책을 볼까요? 305조 법정지상권이다 해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기에 잘 밑줄 치고. 지류는 합의로서 결정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고.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고 써있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한다. 자, 이런 거 매매, 증여, 강제경매 이런 거 할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죠. 그래서 341페이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죠. 거기 A번에 두 번째 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B번.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야 한다. 그 다음에 D번. 자,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야 하는데 압류에 앞서서 가압류가 됐으면 가압류하기에 앞서서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그때 당시를 동일한 소유자로 판단한다. 이거 보세요.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하는데 강제경매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의 기준은 어느 때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첫째, 강제경매가 되는데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겼을 때죠. 압류 효력이 발생 시. 근데 압류보다도 가압류가 먼저 됐어. 그러면 가압류 효력이 생길 때. 가압류보다도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됐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압류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가압류라고 그러죠. 가압류보다도 먼저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 그러면 동일 소유의 기준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게 없어. 그냥 가압류와 압류만 했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게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이것보다도 먼저 이게 있고 이것보다도 먼저 이게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없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 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을 때는 법정시한권 생기는 거죠. 자, 여기 343페이지. 건물의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나오죠? 제일 위에. 등기 없이도 법정시한권 생기죠. 등기 없이도. 거기에서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했는데, 네 번째 줄에 관습법상호 법정시한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써있죠? 의무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건물만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기다 붙일 차죠.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자, 제일 끝에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정시한권은 뭐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자,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데 366조 법정시한권. 이거.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떻게 건물이 뭐 했어야 한다? 존재해야 하고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설정 당시에. 뒷장에 넘어가서 요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미등기 뭐고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설정 당시에. 그 다음에 345페이지 니은번.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 동일한 소유자. 설정 당시. 그 후로 소유자가 틀려도 된다는 거.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이걸 배제하는 특약은 뭐다? 무효라. 자, 347페이지. 법정시한권의 효과. 자,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을 받죠. 최단 존속기간에. 자, 그 다음에 지류는 사용료는 우리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억번에 결정된 바가 없다면 첫 번째 줄, 기억의 첫 번째 줄. 지류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은 이거 무상지상권이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2년 이상 지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써 있죠. 지류가 결정된 바가 없어. 그럼 무상이야, 무상. 무상이니까 2년 이상 지류 연체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법정시한권이 성립한 후 토지나 건물이 양도됐을 때 토지가 양도됐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도 제일 밑에 기억번의 네 번째 줄 그 토지 소유자나 또는 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가 양도됐을 때 자, 등기 없이도 그 토지 양수인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건물이 양도됐을 때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제일 밑에 경매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그러면 경매는 등기 없이도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한다. 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렇죠. 지상권도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기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등기 없이도 이 지상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야 하니까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법률행위로 이전됐다. 그 얘기는 매매로 이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B번의 세 번째 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야 하는데 지상권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지상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양수인은 이전 등기를 해야만 이 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이전 등기. 거기 점의 네 번째 줄.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시한권 이전 등기해야만 이 지상권자가 된다 써있죠?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의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두 번째 점.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잘 밑에 제일 밑에 줄에
임료 상당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그건 인정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럼더쇼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동일 소유예요. 동일 소유인데 건물만 매매했다 이렇게 나오죠. 건물만 매매해서 건물의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 소유자고 이자는 건물의 소유자인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이자에게 등기 없이 생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없어요. 근데 지상권 등기가 없는데 이 토지가 매매가 됐어. 그래서 A한테 넘어갔다. 토지의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근데 이걸 병한테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지상권 양도 특약을 맺었어. 지상권을 넘기기로 특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자가 건물의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법정지상권 없죠. 건물이 넘어갔다고 해서 지상권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지상권이 따라가려면 이자가 설정 등기하고 이자는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렇죠? 지상권 없어.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 전 소유자, 을에게 여전히 건물의 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은 계속 존속하죠. 건물이 매매가 됐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세 번째, 전 소유자의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지상권 등기의 대의행사가 가능하죠. 대의행사. 채권자 대의권.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의행사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의 양수인 병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냐? 건물의 철거 또는 토지의 인도 청구할 수 있냐? 토지의 반환 청구 못한다. 장차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법정지상권자가 아니지만 등기하면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죠? 이런 자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면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 대신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자한테. 이건 인정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있다. 청구권 있다. 이자한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자가 건물을 경락받았어.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어.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하죠.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지상권 넘어가죠. 등기 없이도.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알겠죠? 그걸 지금 쭉 얘기한 것을 써드린 거죠. 문제 하나 풀어보고 우리 10분간 쉴까요? 저희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자, 우리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여기 나오네. 32번 문제 한번 볼까요? 427페이지 32번. 찾았어요? 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토지가 병에게 양도됐어요. 을은 등기 없이도 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여기 토지가 병한테 양도됐어.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맞았죠?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2번, 을이 이 건물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게 정이라는 얘기죠.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권 양도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 합의에 포함된다. 그렇죠. 건물을 팔아먹었으면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봐야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이의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 가부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여기 철거 청구.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나 인도 청구 한다 못했나? 못했나? 등기 없더라도.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 사무 경우에 건물의 대지의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은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4번도 맞았고. 5번.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필수적이므로 을은 이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다? 따로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죠. 지금 여기는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의 소유자지만 법정지상권은 을에게 여전히 존속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권리자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분리처분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자, 조금 쉬었다가 지역권과 전세권을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죠? 좀 쉬었다가.